네, 바닥은 좀 잡아가는 것 같지만 확신은 없는 그런 시장인데요. 또 시황에 대한 분석, 또 시황의 해설. 오늘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함께 하는데요. 주제부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인사하고 보고 또 인사하니까 시간이 항상 더딥니다. 바로 주제를 보고 말씀을 이어갈게요. 예, 오랜만에 증시 훈풍이 불고 있는데 주춤거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 또 공매도에 관한 부담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영목 이사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밀려 내려가지 않고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다음에 지금 물가 얘기는 일단 조금 더 다음 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었어요.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뭔가요? 일단 미국 증시도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죠. 네. 뭐 지난주에 CPI 나오고 선물 급락했다가 장중에는 이제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나왔고요. 어제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2, 3% 정도 가까이 3% 가까이 초반에 강했다. 예. 거의 뭐 이제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다시 또 되는. 근데 항상 이렇게 지수가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에서 바닥은 나오거든요. 예. 그 이후에 바닥이 나온 이후에 다시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대한 방향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공매도 관련돼서 이제 지난주에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예. 지금 공매도가 지금 나오는 시점, 공매도 말씀 먼저 드리기 전에 네, 미국 시장, 지금 네.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지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또 선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가장 큰 이유는 기대치가 없는데 예.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거 이상, 왜냐면은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는데 아시겠지만 올해 그 미국의 뭐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용 조절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가면서 네. 그런 것들이 실적이 약간 좋아지는 시장의 어떤 예상보다도 그런 것들이 비용 절감 같은 것들이 좀 타이트하게 가다 보니까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게 나오는. 근데 이제 미국 주요 기업들의 어떤 이런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 기업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지금 영향이 굉장히 큰 이유가 뭐냐면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에서 그런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보면 뭐 메타버스라든지 성장주들이 돼 있고 그런 성장주들에 관련된 수급을 보면은 그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 그래서 로블록스가 급등한 다음 날에는 이제 게임주들이 어제 굉장히 예. 좋았고요. 오늘은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때문에 또 관련된 또 미디어 컨텐츠 업종 굉장히 좋고 이제 드디어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 2차 전지 쪽도 굉장히 또 뭐 많은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 주요 기업들의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도 약간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미국도 지금 미국 증시도 보면은요. 어떤 뭔가 좋아서 막 급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락했던 어떤 주가가 급등으로 반전된 가장 큰 원인이 그 공매도 쇼커버링이 굉장히 컸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빠지기 힘든 구간까지 장중에 밀렸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쇼커버가 굉장히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쇼커버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방으로는 당분간 힘들 것 같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주식 매매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내가 보유한 종목을 매도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이제 올라가기 힘든 구간이라고 생각되면 당분간은 이제 올라가기 힘든 구간이라고 생각되면 매도하듯이 공매도는 반대거든요. 지수가 이제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동안에 공매도를 쳤던 것들을 쇼커버가 들어와야 되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로 잠깐 눈을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매도 비중이 2019년 이후로 지금 최대치입니다. 지금 보시면 빨간 것이 이제 공매도가 쌓이는 그런 누적이고요. 파란 게 이제 그 코스피 200인데 지금 15년, 16년도부터 저 동그라미 쳐진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위로 이제 빨강색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항상 바닥 구간에 있을 때는 공매도가 항상 최대치까지 있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20년부터 21년까지는 이제 공매 금지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 빨간 선이 없는데 지금 22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지금 스프레드가 반대로 벌어져 있죠. 예. 파란 거는 지금 계속 밑으로 쳐져 있고 빨간 건 계속 위로 올라가 있고 그래서 지난주부터 약간 수급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이 우리 서두에 공매도가 우리 시장을 발목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지만 뭐가 선행하는 건가요? 지수가 반대로 선행하는 우리가 게? 이제 역발상으로 본다면 이제는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될 물량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예. 그 어떻게 보면 19년 이후로 쇼커버링을 해야 되는 물량이 사상 최대치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주 같은 경우에 유메이드가 아주 대표적이죠. 바닥에서 거의 한 40%가 상승했습니다. 거의 한 2, 3일 만에, 한 주간 만에. 왜냐하면 사실 지금 뭐 유메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분간 뭐 실적이라든지 어떤 메타버스 관련된 어떤 모멘텀이 없는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요인이 뭐냐? 네. 꼭 쇼커버링이 굉장히 세다는 물론 것이죠. 표면적인 뭐 좀 뉴스는 있지만 사실 내면적으로 보면 쇼커버가 맞습니다. 크다. 예. 그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쇼커버링이 또 들어온 게 아니라 공매도 금지에 대한 카드를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예. 이제 어떻게 보면 노이즈가 생기다 보니까 쇼커버링이 다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를 제외한 2차 전지는 완전 지금 시장의 주도주기 때문에 네. 2차 전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 중에서 지난주에서 이번 주 주간으로 봤을 때 가장 강하게 올라오는 섹터들이 게임이라든지 엔터 미디어. 지금 카카오그룹주도 주말에 그렇게 막 진짜 뭐 마치 좀 당장 어떻게 될 것처럼 네. 막 이런 막 그 여론에서 막 뉴스가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수는 바닥을 만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예.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그룹주를 숏을 쳤던 공매도의 어떤 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뭐 더 이상의 이제 여기서 악재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구간에서 쇼커버링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생각 시장의 예상과는 다른 어떤 이런 반등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지수가 반등 나오면 또 공매 금지 얘기 또 없어질 겁니다. 왜냐면 이제 자연스럽게 반등 나왔으니까. 네. 근데 또 여기서 또 뭔가 또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매크로한 분위기 때문에 또 시장이 안 좋아지면 공매 금지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누적 공매도량이 많은 상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수급적인 요인이 분명히 나온다. 그래서 예. 여전히 뭐 게임, 제약, 뭐 바이오, 엔터, 방산주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는데 방산주도 굉장히 공매도가 많습니다. 제가 좀 예. 깜짝 놀랄 정도로 네. 공매도가 그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방산주도 지금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슈에서 그 악재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방산주도 저는 상당히 좀 지금 구간에서는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계속 이 누적 공매도량이 많은 상위 섹터나 개별주들 위주로 해서는 좀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좀 관찰을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소위 역대급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시장이 나쁠 것이라는 것보다는 네, 어쨌든 전략 자원에서 이게 어쨌든 숏커버가 일어나게 되면 뭐 공매도를 언제 할지 안 하게 될지 이건 예측 불가능이나 그런 게 일어나게 되면 어느 쪽이 공매도가 많느냐 빨리 올라오느냐 지난주에 사실 이미 말씀을 한번 해주고 가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매도 비중이 코스피 200의 거래량 대비 10%뭐 역대급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공매도가 많은 섹터는 게임, 제약이나 바이오, 제약 바이오, 게임, 제약 바이오, 엔터, 방산까지. 네, 맞습니다. 네, 체크를 해주셨고요. 자, 시장 얘기 그 정도 하고요. 오늘 또 이제 주목할 만한 히든 밸류 종목 기업 어딘지 궁금합니다. 공부 좀 해보죠. 네,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태양광이죠. 지금 주가 흐름 보면 네. 태조 이방원 뭐 한창 그렇게 유행했던 종목들 중에서 2차 전지는 이제 여전히 지금 잘 네. 살아 있고요. 지금 태양광 쪽도 그나마 좀 살아 있죠. 태양광. 여전히 살아 있고 왜냐하면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주가가 얼추 전고점까지 와 있는 예. 상태거든요. 어떻게 됐던 간에 글로벌리한 어떤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그 성장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아마 환율 효과라든지 그리고 우리 7, 8, 9월 수출 동향 보면은 태양광 쪽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면 실적 시즌에 관련돼서는 지금 하나솔루션이 먼저 이제 거의 어렴풋이 전고점까지 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현대에너지솔루션도 굉장히 좋은 그런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리하게 뭐 태양광에 뭐 고성장하는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년도 지금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40%가 성장이 되는 상태고요. 내년에도 이 성장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좀 현대에너지솔루션의 매출 구조를 잠깐 요 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원래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전체 매출의 한 30% 정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 전체 매출액의 30% 정도가 미국향이었거든요. 1분기까지 미국향이었는데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는 미국향 매출이 1%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맨 위에 있는 맞습니다. 지금 거의 완전히 없어졌죠. 예, 거의 예. 이제 안 보일 정도까지 이제 예, 막 예. 줄어들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 포인트가 투자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그 아이러니하네요. 미국 비중이 높아야 미국의 수요가 되니까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미국 비중이 줄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약간 이제 스토리가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게 네. 뭐냐면 그 2020년도에 웨이퍼에 이제 대면적으로 바뀌는 그런 구간에서 네. 근데 그 소면적에서 대면적으로 바뀌는 그 구간에서 이제 교체 수요를 이제 미국향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예.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다 막혀버린 거죠. 네. 예. 그 이제 투자도 막히고요. 그런 와중에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면서 쌓아놨던 재고들이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현대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국내 수요가 더 빠르게 더 고가로 지금 고마진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이제 수요를 맞추다 보니까 국내 부분이 굉장히 높아졌던 거고요. 네. 이제 향후에는 아마 2분기 추정컨대 한 2분기에서 3분기부터 아마 이제 그 미국향 매출이 서서히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태양광이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접근 방법은 기본적으로 태양광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컨셉이고 이건 뭐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이죠. 거기에 더해서 미국향 매출이 한 2020년 정도까지 이제 회복된다고 하면은 2020년이요? 2020년 그러니까 30% 수준까지? 정도, 30% 정도 수율까지 만약에 회복된다고 하면은 태양 업황의 성장 플러스 어떤 자체적인 어떤 그 시장의 다변화로 인한 성장까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이 앞단에서 올해 주가가 많이 올라올 때 국내 부분만 하는데 왜 도대체 이렇게 주가가 갈 때 이렇게 더 센 거야 이렇게 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아마 거기에는 이제 미국향으로 매출이 점점 늘어나는 것에 어떤 확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그것이 뭐 기조가 변한 건 아닙니다. 주가만 내려가 있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기조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아직 실적이 아직 안 나왔는데 하나솔루션이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지금 거의 뭐 전고점 부근까지 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사실 또 신고가를 치고 갈지는 않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어떤 아무리 뭐 좀 좋은 섹터라고 해도 신고가 치고 갈 만한 그런 좀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면 그 이후에는 아마 현대 에너지 솔루션으로 좀 시장에 좀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아이디어 차원이고요. 그래서 핵심은 시장의 확대, 태양광 시장의 뭐 점진적인 확대 증가 플러스 북미 시장의 점유율 확대로 가는 그런 구간에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이런 실적이 수익성 개선이 더욱더 돋보일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컨셉인 거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역시 뭐 전고점 부근인 한 8만 원 정도, 손절가는 한 5만 2천 원 정도를 보시고 좀 지금부터 서서히 모아가시는 그런 구간으로 간다면 뭐 상당히 좋은 흐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태양광의 지금 대장주는 하나솔루션이 됐잖아요. 네, 그 전에 맞습니다. 사실 태양광하면 OCI를 제일 먼저 봤었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폴리실리콘에 매여 있는 게 부담스럽고 하나솔루션 그게 이제 북미 쪽 이런 겁니다. 네.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미국향 그런 회복이 된다고 하면 레벨 자체는 뭐 하나솔루션보다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더 가격적으로 조정을 받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장 만약에 또 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네. 지금 또 어느 정도 또 실적 기대감으로 반영돼서 올라왔다고 한다면은 좀 부담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좀 저는 적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관심 있게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 보면 직전 고점 정도까지가 일단은 첫 번째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수준까지만 본다고 해도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 우리가 수익을 단기적으로 봐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룸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의 모듈 쪽에 그냥 거의 뭐 한 90% 이상의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그게 약점은 아닙니까? 예를 들면 당연히 약점이 될 수 있지만 업황이나 시장이 좋아지면 당연히 그것이 강점이죠. 왜냐하면 2차 전지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도 퓨어한 2차 전지 소재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본업이 다른 게 있는데 성장으로 2차 전지 소재를 지금 갖고 있느냐 성장으로 갖고 있느냐 한 그런 종목들의 어떤 주가 흐름이 완전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그런 어떤 집중돼 있는 거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좀 더 그거에 대한 수혜가 좀 더 전 크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일단 뭐 이 성장의 스토리를 제대로 반영하면서 구조적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패러다임이겠지만 일단은 전고점 수준으로 8만 원 정도를 잡아주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태양광 가운데 하나솔루션과 OCI는 조금 분야가 다르니까 제끼고요. 하나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 네, 두 가지 중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더 매력적이다. 시장의 확대 부분으로 봤을 때는 네.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밸류 자체도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성장 산업인데 올해 한 영업이익이 한 700억 정도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6,500억, 600억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러네요. 충분히, 왜냐하면 그 성장이 산업의 성장만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밸류를 좀 더 줄 수는 없는데, 산업의 성장 플러스 거기에 기업 내부적인 어떤 성장까지 간다고 하면 가속이죠. 그러면은 충분히 5% 이상까지는 어떤 시장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갈 수 있는 그런 좀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거의 10조인데요, 시총이. 근데 현대에너지솔루션은 6,600억이니까 물론 뭐 맞습니다. 여러 자산이나 매출을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네, 맞습니다. 예, 이 시총의 밸류의 격차가 꽤 많이 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솔루션과 OCI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태양광이 전체적으로 살아있고 주목받는데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주목해서 오늘 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예, 신영복 이사님 나와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뭐 오늘 얘기해서 내일 사고 그다음 날 팔고 이런 게 아니라 트렌드를 얘기하면서 기업을 보기 때문에요. 유튜브 참고해 주시고요.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혹은 이제 검색창에 신영목의 히든밸류 하면 쭉 스토리 있게 말씀하신 종목들이 계속 그 포인트가 살아 있어요. 그런 종목, 그런 점 참고해 주십시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